오늘의 보험 핫이슈입니다. 고령화 시대 슬기로운 간병 생활. 장기 요양 간병 보험입니다. 장기 요양 간병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0266-022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사회가 벌써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지도 4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 또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일 전문가님, 네. 제가 지금 이제 고령 사회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고령 사회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유엔에서 정한 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네. 이제 고령 사회를 진입을 했고요. 이제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인 네. 이제 초고령 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2026년쯤 돼 이제 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더 빨라졌어요. 2025년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우리나라의 절대 인구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생산 인구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인구들은 점점 줄고 있고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니까 점점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시간이 훨씬 더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게 어떤 걸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냐 생각이 든다면 아까도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친구분의 어머님께서 네. 이제 사실은 좀 쉬시고 그렇죠. 자식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대우를 받고 이게 네, 약간 네, 네. 봉양을 받아야 될 그 네. 아이에 여전히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맞습니다. 간병해야 되는 사회가 이제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저만 하더라도 저희 네. 처가의 할머님이 네. 재정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네. 7순이 넘으신 장모님이 최근까지 계속 봉양을 하셨던 거예요. 아. 부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앞으로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가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어르신이 더 한 세대 위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언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수민 전문가님, 이렇게 고령화가 점점 되면서 이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좀 이제 병에 걸려서 아프면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 노인성 질환을 그러니까 걸린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치매. 아, 네, 치매로 이제 병원을 오가시는 분들도 거의 연평균 한 25% 가까이 이제 아이고.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치매를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네. 아니면 디스크 이런 식의 간병이 필요한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질병들을 또 떠나서 이제 사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에 힘이 없고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다 보면은 이제 거동이 조금 힘들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아.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간병이 뭐 개인이나 가게의 부담이었다면은 네. 이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이 간병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민경선 전문가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 65세 이상이 되면은 국가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NC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네. 건지 아세요? 나이? 네, 네. 세월하고 저는 아.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네. 여기 저희 전문가님과 MC 분들 계신데 네. 세월 피하신 분 있으세요? 세월. 아니요. 네, 저는 좀 피한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때 얼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최근에는 살까지 찌면서 피부도 탱탱해지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 얘기는 네. 뭐냐? 결국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노년의 장기 요양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안에서도 네. 장기 요양보험료를 별도의 항목으로 납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결국에는 노령이나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네.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료보험을 이제 모두가 가입을 했으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배수민 전문가님, 이런 보험이 좀 필요하신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등급을 5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걱정하시는 치매라고 했을 때에는 5등급부터 이제 등급을 받게 되고 네. 이제 저희가 길 다니면은 이제 보행기나 워커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거동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한다면은 3, 4등급에 해당이 되고 네. 이제 아예 침대에 누워서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조금 불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1, 2등급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1에서 5등급 이 판정을 받은 분들이 5년 전이랑 지금이랑만 비교했어도 벌써 한 1.6배 정도로 엄청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에 1명꼴로 이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책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타인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고 좀 혼자서 거동이 힘드신 이분들 1, 2등급 분들이 벌써 지금 뭐 60세 이상의 10분의 1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네, 1, 2등급뿐만 네. 아니라 이 네. 등급 받는 분들 자체가 네, 그렇군요. 엄청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정말 그냥 상상 속의 얘기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주변에 지금 배수민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휠체어 타시거나 또 보행기 타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아, 이렇게 정말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박성일 전문가님.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어쨌든 책임을 느끼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장기요양 간병보험을 가입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을 지정을 해주면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이 되죠. 그래서 뭐 재가급여 서비스라던가 시설급여 서비스 혹은 뭐 현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형태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아. 제가 어디서 그런 걸 느끼게 되냐면 주변에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많아요. 네, 저희 장모님도 따셨고, 네, 저희 장모님도 저희 그 처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따셨었거든요. 네, 네. 왜 따시는지 아세요? 노인 취업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 네. 그런 취지도 있지만, 네,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네. 이걸 따셔가지고 친부모를 모셔도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가요. 아.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 젊은 분들도 네. 이제 미리미리 따두자 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 네. 무슨 얘기냐? 결국은 그런 지원을 국가에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 개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도 따서라도 그 부담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회가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했고 네. 결국 생산 가능 인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만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복지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수준의 복지를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 어느 끝에서는 내가 스스로 부담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가 해주겠지? 여러분들 당장 매달 나가고 있는 건보료 내시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내라고 한다면 그거 과연 국가에서 과감하게 더 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네. 이러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스스로 부담을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국가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국가에서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간병보험을 준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기요양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0266-0222-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간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요. 문자창에 간병보험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되고 또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성 전문가님. 그러면은 또 요게 또 궁금해요. 이렇게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치매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간병보험이랑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치매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오히려 간병보험에 대한 얘기는 덜 하세요. 네. 상담하다 보면. 근데 그 치매보험하고 간병보험의 차이는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네. 간병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과 치매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을 비교하면 간병보험을 준비한 분들은 약 57만 명이 받을 수 있어요. 오. 그런데 치매보험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18만 명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약 오. 30만 명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범위도 훨씬 네. 크고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런데 네. 그렇게 본다면 치매보험을 준비한 분은 4명 중에 1명밖에 못 받고요. 네. 간병보험을 준비하신 분은 4명 중에 4명이 다 받습니다. 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네. 예를 들어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치매 한정적이지만 내가 다쳐서 간병 요양 상태가 장기 요양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간병보험에서는 보장을 하지만 치매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준비하실 때는 항상 보장 범위가 넓은 걸 선택하셔야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치매보험인데요. 이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치매보험보다는 훨씬 한 4배 정도 이 보장 범위가 넓은 게 간병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66-0222-02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전문가님, 네. 올해부터 요 장기 요양 등급이 원래 4등급까지만 있었다가 5등급으로 좀 늘어났잖아요. 네. 요게 좀 많이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장기 요양 그 등급은 네. 사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장애 등급이라고 이제 별도로 아. 있는데 이걸 보험 회사가 그럼 네. 뭘 보장하는 거냐 이제 네.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장기 요양 간병 보험을 준비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에 이제 등급의 진단을 받으시게 된다면 네.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최대 매월 30만 원씩 이제 장기 요양 생활비 형태로 아. 이렇게 지원금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등급을 진단 받으시고 재가급여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라고 한다면 매월 30만 원씩 뭐 최대 110세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을 위해서 치매 보험도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경증 치매 그러면은 대체로 경증 치매 진단비가 300만 원에서 많으면 한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 그러면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생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느냐?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석 달 정도 도움 그렇죠. 될까요? 근데 이 장기 요양 간병보험으로 5등급 진단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길게는 110세까지 진단 생활비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훨씬 더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가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간병보험 받기 어려운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그렇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 장기요양 간병보험은 그냥 국가에서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들어야 되는 보험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보험사가 별도로 심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국가에서 심사해서 등급을 내려줬다라고 한다면 5등급부터 이렇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느냐? 네. 대체로 5등급은 경증 치매가 해당이 되고요. 네. 경증 치매에서 조금 더 심하다라고 하면 4등급도 진단을 받을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지어 납입 면제도 될 수 있으니까 오. 훨씬 더 다양한 조건의 보장을 이 오늘 설명드리는 이 장기요양 간병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끝판왕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후 준비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장기 요양 간병 보험이라는 것의 정말 큰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사별로 따로 이 시청자분들의 뭐 상황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진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에서 바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02667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민 전문가님, 그러면은 이 실질적으로 보장을 좀 어떻게 받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보장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1에서 4등급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활비를 받는 게 있었다면은 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 장기요양간병보험은 1에서 5등급까지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됐다. 그리고 뭐 재가급여나 이제 시설급여를 이용하게 네.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월 30만 원씩 최대 110세까지 보장이 되는데 매월 이렇게 지급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장 내용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장기요양 간병비 1에서 4등급 진단을 받게 되면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일시금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네. 1에서 5등급 진단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5등급 진단을 받으면 일시금으로는 5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재가나 시설급여를 이용을 했을 때 매월 30만 원씩 5년이나 10년 아니면 100세, 110세까지도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정말 끝판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월 30만 원씩 5년, 뭐 10년, 11년 이렇게 지정한 대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보험이라는 게 진단금처럼 뭐 암에 걸렸을 때 3천만 원 이렇게 한 번에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월 어느 정도씩 또 긴 기간 동안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그런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참 도움이 크게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네.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보험료 고민 안 할 수 없죠. 네. 이제 이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장기 요양 이제 5등급에 이제 판정이 되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뭐 재가나 시설급여 이용했을 네. 때 매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30만 원씩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요걸 포커스를 해서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남녀 한 40대부터 한 60대까지 보험료를 쭉 산출해 봤어요. 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한 4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정도면은 이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3만 원 중반에서 5만 원대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30만 원씩 5년 동안 수령했을 때의 그 보험료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치매가 걸렸을 때 간병 기간이 평균 한 6.8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기간을 조금 다 커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보험료에서 한 2만 원에서 한 3만 원가량 이제 추가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 30만 원씩 10년 동안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장기요양 간병보험의 경우에는 저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분들이 정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대체적으로 남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여자분들보다 짧아요. 네. 그러면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여성분들 혼자, 어머님도 혼자 남으셔가지고 아. 평균적으로 살아가시는 시간이 7, 8년? 길게는 10년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같이 주변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대체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네. 자식들 다 이제 대도시로 이제 뭐 취직하거나 해가지고 그렇죠. 같이 안 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옆에서 지켜줄 사람도 없는데 아. 배우자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설이 뭐 이렇게 재가급여 서비스라도 받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이제 괜찮으신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여성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지금 보시게 되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훨씬 더 가성비가 있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박성일 전문가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노후 준비하시는 여성분들 꼭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료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월 30만 원씩 5년을 지급받는다고 계산을 하면 1,8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치매보험보다도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경성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실시간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 장기 요양 간병보험을 준비할 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하는 꿀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장기 간병보험이라는 자체가 노년에 사용하기 때문에 네. 보장 기간을 길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5년에서 뭐 10년 또는 100세, 110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좀 길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되어 있는데 네. 4등급만 돼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아. 네, 보험료 납입하는 부담이 줄겠죠. 네. 이 4등급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예. 네. 그래서 1, 2등급, 3등급도 아니고 4등급에서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아.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건강하시다면 저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를 같이 준비하면 훨씬 더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신체 부위를 여러 곳으로 나눠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로 지급을 해주는데요. 네. 예를 들어 한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하면 20% 장애율을 받기 때문에 오. 지급을 받고요. 반대쪽 한쪽 다리도 마저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 네. 또 20%가 지급이 돼요. 근데 다리와 전혀 상관없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약간의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네. 다시 40%의 장애 진단을 받기 때문에 아. 또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보험과 질병 후유장애 건강하시다면 이렇게 같이 준비하시면 노후에 정말 완벽하게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네, 간병보험에다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꼭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는 정말 이 신체 부위에 보장을 넓게 받을 수 있는 특약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간병보험의 또 장점이 여기서 나왔어요. 4등급만 판정을 받아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수민 전문가님, 그런데 또 요게 걱정입니다. 이 노후 준비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네. 가입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마 저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제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설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거리두기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이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분명히 간병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네,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간병보험 하나 제대로 조금 준비해드리고 싶다 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뭐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드신다 이러면은 네, 저희 엄마 지금 약 드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준비를 못 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325 간편 심사 아. 말씀드리죠. 네. 이것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에 어떤 의사로부터 뭐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없고 네.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이런 상해로 수술하거나 입원하지 않았으면 되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해서 치료력이 없다면 이 간병보험도 충분히 준비해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럼 보장이 또 어떻게 되느냐 네. 궁금하시죠? 네네네. 네, 일단은 장기요양 간병비에서 1등급으로 판정이 되면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이 되고 제일 낮은 1에서 4등급으로 판정이 되게 되면은 최대 2천만 원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활비라고 해서 1에서 4등급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생활비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이 간병보험 같이 한번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아마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노후 준비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고 또 장기 요양 간병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유병력자인 내가 가능할까 고민하셨을 텐데 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02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보험 핫이슈 장기 요양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부분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대 슬기로운 간병생활 장기 요양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자, 이럴 때 어떤 보험을 준비하셔야 할까요? 바로 장기 요양 간병보험입니다. 이 간병보험은요, 치매를 포함해서 노인성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이 등급이 1에서 4등급까지였는데 5등급까지로 보장이 확대가 됐거든요. 특히나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약 드시고 계신 만성 질환자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25 간편심사로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하실 경우 보험료도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보험 핫이슈 고령화 시대 슬기로운 간병생활 장기 요양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